어떤 소녀가 8살 때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해요. 의미 같은 건 없다. 이 우주에서 인간은 개미와 다를 바 없어. 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사실 저는 어릴 때 제가 아주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자랐거든요. 다른 사람 얼굴보다 제 얼굴이 더 뚜렷하게 보였고, 다른 사람 마음보다 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고, 어쩌면 남들이 갖지 못하는 초능력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도 저와 비슷했다면 이 말은 꽤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말을 들은 소녀는 점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한 채 조금 외로운 아웃사이더처럼 자라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대학생이 된 소녀는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처음으로 안정감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죠. 아, 이런 게 사람이 사는 기분이구나. 그런 느낌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사랑은 갑자기 끝나버렸어요. 그녀의 실수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남자가 잠시 화가 났을 뿐이라고, 화가 풀리면 곧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남자를 기다립니다. 답장이 오지 않는 이메일을 계속 보내면서요.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사람에 대한 글을 읽게 됩니다. 데이비드 스타주단. 스탠퍼드 대학의 초기 총장이자 어류 물리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는 삶에서 정말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었고 아이를 잃었고 평생 모아온 연구자료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라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녀는 그의 삶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삶을 파헤칠수록 이 사람이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니 어쩌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우생학을 지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우생학은 우수한 인간만 살아남아 대를 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심지어 도덕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잡아들여 수용소에 가두고 강제로 불임시술을 시켰어요. 당신과 닮은 존재는 세상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많은 아이들과 여성들이 이 일로 희생됐습니다. 위생적이지도 못한 환경에서 시술을 받다가 감염되어 목숨을 잃는 사람도 무수히 많았죠. 하지만 부족한 인간이라는 건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였을까요? 그녀는 그 우생학의 피해자였던 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녀는 그들을 만나기 전까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사회에서 버림받아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도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할 거야.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전혀 달랐어요. 두 사람은 함께 웃고 있었거든요. 두 노파는 작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놀리고 그렇게 서로를 웃게 하면서 아주 평범하게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랬더니 한 노파가 옆에 있는 친구를 가리키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얘 때문이지. 그러자 옆에 있던 노파가 바로 받아칩니다.
맞아, 나 때문이야. 그리고 둘은 깔깔 웃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녀는 깨달아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세상을 그렇게 깔끔하게 나눌 수 없다는 이야기는 조던의 삶에서도 증명됩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분류했던 물고기 이야기에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밝혀지거든요. 세상에 물고기라는 종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물에서 살고 비늘이 있는 생물을 모두 물고기, 즉 어류라고 부르잖아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의 그룹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먼 옛날 물속에 살던 어떤 생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육지로 올라왔고, 아가미는 점점 변해 팔과 다리가 되었고,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역시 그 경고로류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물고기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세상을 깔끔하게 나누고 싶어 하죠. 맞다, 틀리다, 정상, 비정상, 성공, 실패.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나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녀는 조던이 자기가 찾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되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려놓은 세상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녀는 돌아오지 않는 남자친구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사람을 연인으로 만나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죠. 책의 마지막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그리던 삶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그려놓은 삶의 모양 안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정도의 행복, 이 정도의 성공, 이 정도의 인생.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그어놓은 손보다 훨씬 넓은 곳 같아요. 오늘 이야기한 책은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